종목들이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를 못하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까다롭고 대응을 못하면은 수익보다는 이제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분도 계시고 비중을 그냥 약하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은 점점 줄어들고 종목들의 시세 탄력은 점점 둔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최근 3일 동안 거래 대금도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코스닥 지수도 조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3거래일 정도 양봉이 나왔고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이제 일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이런 패턴주들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힘없이 좀 흘러내리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4조 원이 넘어가는 종목인데 그리고 1차 상승이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이 주주세를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하락을 주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가격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을 하는 게 흔히들 알고 있는 파동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상승할 때는 강하게 상승을 보이더라도 그냥 힘없이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음봉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 모습이고 21선에서 지지해주는 도지 모양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방향성을 정하는 도지 모양의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런 패턴을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최소 6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저항 라인에서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매매를 그동안 이제 많이 했고 또 그런 매매로 수익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약해지면서 이런 패턴들이 그냥 엄봉으로 죽어버립니다. 이게 하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눌림목을 매매하던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엄봉이 떨어져 버리니까 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는 22선 이탈 손절이 되겠고 이 도지 모양의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상승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다가 다음날 또 엄봉이 빠지면 또 이렇게 손절을 합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하락한다.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손절을 하다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심리가 또 망가지게 되고 심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또 다음 매매가 또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은 점점 침체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안 나오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그럼 지금 이런 라인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N자형 목표치까지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지만 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한 5% 정도 상승 나오고 꼬리 달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5일선에 저항받게끔 한 3, 4%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는 시장이 약하다. 물론 종목에 대한 이 재료의 소멸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그대로 흘러내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이 나온 것도 하락 목표치만큼 빠진 상태에서 딱 저점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런 라인에서 이탈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도 있는 자리인데 또 반등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양봉이 나왔고 첫째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도 여기까지는 4,000원 언저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꼬리가 달리는 게 근데 이런 것들도 상승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거고 종목들이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눌림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럼 주로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뭐 직장인 분들이나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 하락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서 분할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눌림 매매가 좀 잘 안 되는 시즌에는 또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워터파크나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도 1년 360일 계속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죠. 거의 1년에 거의 휴장 상태로 있다가 여름에 한철 장사해서 또 수익을 내는 계절 장사가 되는 거죠. 주식시장도 지금은 침체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또 이 시기가 지나면 3월, 4월 달부터 우리가 좀 침체 국면으로 왔잖아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빠르면은 뭐 7, 8월 달부터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한 4개월 쉬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금투세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시장이 수급이 좀 돌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매매를 줄이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은 커지고 또 어려워지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초보자들, 직장인분들, 스윙 투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을 받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스윙, 중기를 하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삼각형의 흐름이 나와야 시장이 탄탄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시장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스윙이나 중기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식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시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시장이 좋았다가 침체 국면으로 갔다가 다시 또 상승장으로 왔다가 다시 하락장으로 왔다가,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돌기 때문에 지금 침체가 좀 길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또 시장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상승을 나오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장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히려 자기가 매매하던 방식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또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종목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또 한순간에 수익이 나는 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기죽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장세, 지수의 흐름, 지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힘이 없거나 기술적 반응이 잘 안 나오는 시장에서는 눌림목 타점을 잡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타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한 수를 더 내다보고, 또 한 번 더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틀 동안 엄봉 주고 여기서 또 오늘 거의 상한가 흐름이 나오듯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헌터 스쿨을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헌터 존에서 딱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도 나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종목을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시장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한 템포 쉬고 가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좀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처럼 시장에 힘이 없거나 종목들이 탄력이 둔한 시장에서는 비중을 강하게 매매하면 할수록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구간이 오히려 하락장보다도 더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계좌가 녹아내린다 그러죠.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좌가 계속 녹아내릴 거예요. 하루에 1%, 2%, 3%씩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다 보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10%, 20% 빠져 있고, 또 많게는 뭐 40%, 50%까지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진짜 하락장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지금은 잦은 매매보다 종목 선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이 종목의 재료가 확실한지,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고, 차트에 기반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이슈가 붙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차트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매수 차점을 잡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시황, 뉴스, 이슈, 관점을 두고 매매를 하셔야 보다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쁘다라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차트만 쭉쭉 보고 여기 매수, 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장 맞추고 나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돌았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활성화될 건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분석을 하시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를 미리 선정을 하시고 매매에 임해야 그나마 승률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지, 오히려 중상급자분들은 또 나름대로 매매가 또 할만합니다. 다른 때보다는 수익을 좀 짧게 보면서 단기 매매하면 또 그나마 또 대응을 해볼 만한 시장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 뭐 스윙 베이스로 가져가는 분들은 좀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다, 수익이 안 나는 구조다라고 보시고 현명하게 좀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